이정현 후보의 당선을 다만 너무 과잉되게 이제 새누리당의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호남의 진보성에 그대로 접목이 됐다라고 본다면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이정현 후보의 개인적 태도, 진정성이 먹혀 들어간 측면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연결시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제 야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예, 불과 하루 만에 뭐 야당이 거의 괴멸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분위기예요. 또 괴멸돼야만 마땅하다고. 조금 전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그 박찬정 변호사께서 아예 정당 해산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글쎄요, 뭐 꼭 내용 있는 충고라기보다 그 정도까지 강도 높은 태도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차제에 좀 기회가 돼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 질 수 없는 선거라고 불렸던 4차례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네. 야당이 다 패배를 했어요. 지난 지방선거도 패배로 내용적으로 패배로 봐야 되거든요. 패배죠. 네. 네. 그러니까 4차례 선거에서 다 졌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는데 그걸 뒤집어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의석 분포라든지 득표율을 쭉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절반의 국민이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확인이 되는 사실이에요. 문재인 후보의 득표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민주당 단독으로 그렇게 많은 표를 모은 게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 지방선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기다리는 국민들은 있으나 그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표를 줄 당도 후보도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구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지계층이고 하나는 지역 기반입니다. 근데 지역성이라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이상 호남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다 딴 데도 불구하고 그걸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지지계층 문제입니다. 유럽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 노조 기반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기반으로 적어도 항상 이 집권의 절반 시기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경우는 노동자 중심성이라고 하면 곧장 종북 빨갱이 이 시선이 받들어져요. 네,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핵심만 얘기할게요. 네, 너무 깁니다. 예. 네, 결론은 뭐냐면 여권이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보수 정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된 사례가 없는데 유지되고 있듯이 네. 야권은 왜 그걸 못하냐 하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한테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민주당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절대로가 어떤 주의 주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노회찬 의원, 이정희 의원 기타 등등 지금 야권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분들에게 야권을 큰 우산 같은 한 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각자의 정책적 지분을 가진 안에서 싸우더라도 적어도 선거에서 큰 틀을 이루는 빅 텐트가 왜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야권의 통합을 차지해야 된다. 이번에 그 논의를 하지 못하면 2016년 또 패배합니다. 또 그다음 대선 또 패배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중요한 지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맨날 야권 연대 이런 말도 국민들 듣기 싫거든요. 이런 겁니다. 연대란 말은 사실은요.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요. 제 말 들어보세요. 연대라는 게 평소에 정책적인 연대의 훈련을 계속하고 그 경험을 쌓으면서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유권자의 연대에 기반한 정당 연대. 그거는 여권도 비판할 명분도 없고 자연히 받아들여지는 건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항상 얘기가 이 투표용지가 인쇄되느니 전후니 뭐 사퇴 말이 찍히니 안 찍히니 이런 얘기하는 가운데 연대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야권의 전체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재편이 무슨 김근태계, 노무현계, 4.8계 이런 식의 통합은 안 됩니다. 이제 시민사회와의 커다란 틀에서 연대 같은 거 2010년도에 지방선거 그래서 이겼던 거예요. 야권이. 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서 전체적인 연대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야권과 여권이 보수와 진보의 정말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항상 정권 심판론 그런 것들이 국민에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번 선거를 네. 지지 기반, 뭐 연대, 통합 이런 문제보다도 좀 다른 식으로 좀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주지하시다시피 선거는 이게 민심의 풍량계고 리트머스 종이거든요.
이번 보궐선거가 압승, 완패 이렇게 얘기하고 뭐 호남에서의 사실은 뭐 정말 정치혁명에 가까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읽어야 할 것은 국민이 지금 현재 무엇을 정치권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본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민생경제, 나라가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현재 핍박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야의 정치가 그동안에 세월호 대참사를 두고 정쟁, 그리고 또 선거가 벌어지면은 그저 선거공학적으로 어떻게 연대를 하고 뭐 단일화를 하고 이런 형태로 치우쳤거든요. 이번에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 게 저는 결코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잘해서 국민들이 이런 결과를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 중반을 넘어서서 그래도 새누리당은 이번에 민심이 뭘 지금 아파하고 있는가를 그래도 깨닫고 경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혁신의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주의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야당은 결국 뭐냐면 끊임없이 소위 심판론, 세월호 심판론,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야당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정치가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당이 본연의 기능에서 사실은 여당이나 정부가 할 실정을 정확하게 소위 견제하고 비판할 부분을 하되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이 민생의 경제 또 혹은 나라가 어려워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여야가 서로 보듬어 안고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정당으로서의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수권 정당으로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일방적 발목 잡는 이런 형태의 정치에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정치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저는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새누리당도 안주하거나 여기에 소위 이 자만에 빠져들어서는 저는 곧또 멀지 않은 시간에 민심은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권이 어떻게 재편하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그 당 내에도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적어도 여야 정치권에 던진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은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본연의 정치 기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정치의 본질을 분명히 보고 정치를 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메시지다. 네. 이거를 이제 1년 정당 네, 지금 곧 또 다시 민심을 이제